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뭐가 정답인지 알 수 없는 일들 함께 소통해보는 시간입니다. 락 밴드 백두산 보컬 청춘 응원가 주인공 가수 유현상 씨, 어서 오세요, 형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음매 기주고 음매 기사로 개그맨 김한국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찢어진 백과사전 열리지 않는 검색창 개그맨 김한국입니다. 네. 수식어를 한 가지만 해서 해주세요. 두 가지 이상 금지. 빨리 하잖아요, 그 대신에. 영화 B급 며느리의 주인공 김지영 작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여러분. 자, 설 연휴 뭐 다 잘 보내셨죠? 네. 예. 저는 제주도를 잠깐 다녀왔는데, 예. 야, 제가 좀 이렇게 그 기관지가 좀 안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약간 잔기침을 좀 해요. 뭐 전혀 뭐 감기나 뭐 이런 거에 관계 없이 이게 왜 죄송하지만 어른들 하는 기침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기침. 네. 와, 그걸 못 하겠는 거야, 기침을. 비행기 안에서. 제주도 갔다 오면 제주도 가셔가지고 이게 이제 기침도 못 하겠더라고요. 신종 코로나 이것 때문에요. 막 의식적으로 참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많을 거요. 많죠. 어르신들 네. 많죠. 이제는. 아, 제주도 그 깨끗한 데 가셔가지고. 아, 이게 예. 비행기 안에서. 아, 비행기 아니 안에서. 그 마스크 마스크를 끼고도 아. 기침 소리를 못 내겠더라니까요. 맞아요. 모든 게 조심스럽더라니까요. 저도 저 버스 타고 이 마스크 쓰고 오는데 기침하기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참게 돼. 이런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럼 물을 조금 갖고 다니면서 고를 때마다 물을 이렇게 그러다 한 물 모금씩 뿜으면 어떡해요, 선생님? 기침하다 물 팍 뿜으면 어떡해요? 뭐 할 수 없죠. 그리고 이거 뭐 제가 뭐 이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예. 요새 왜 그 약간 증세가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안 가고 1339인가? 그렇죠.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요. 예. 막 전화하면 잘 안 된다 그러잖아요. 예. 그냥 해보시는 분들이 많아. 아, 실제로 되나 안 되나. 그리고 뭐 괜히 물어보고. 자기가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막 쉽게 말하면 119 장난 전화 비슷하게 그런 건 정말 그런 건 우리 해서는 안 되는데. 교통방송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 절대 증세가 없으신 분들은 그 전화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세요? 저 처음 그런 들었는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어서 혹시 그래요. 뭐 해보시거나 아닙니다. 저는 그런 스타일 저 아니에요. 왜냐면 전번주 이제 빠졌으니까 오늘 그래도 이제 만회 역할을 좀 좀 하려고.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빠졌다고. 근데 우리 조금 전에 이 시작하기 전에 백두산의 주연 배우 이제 노래 들었잖아요. 가사가 참 좋아요. 누가 작사한 거예요? 아이 그 제가 했죠. 가사가 뭐 상당히 괜찮아요. 철학적이에요. 인생 속에 그 무엇 난 난 느꼈나. 느꼈나. 그 무엇 찾으면서 숨을 숨을 쉬나. 쉬나. 달콤한 캔디, 쓰디쓴 커피. 예. 한 손엔 어제 신문 구겨들면서. 왜 하필 어제 신문이에요? 오늘 건 없어요? 오늘 조간도 많을 텐데. 그러니까 어제 신문 그냥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표현한 거예요. 그냥요? 예, 네. 예. 뭐 철학적인 게 아닌가 보네. 그냥 쓰신 거예요? 응?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이거 이 가사 쓴 지가 벌써 수십 년이가 맞는데. 또 한 줄만 더 소개해드리면 인생이란 주연 배우. 자, 숨을 크게 쉬고 어딜 돌아볼까? 가슴을 활짝 펴고 하늘 쳐다볼까? 자, 숨을 크게 쉬고 오늘 맞이하자. 부끄럼 한 장 없이 하늘에 물어볼까? 저 하늘에. 아무튼 뭐 긍정적인 가사 좋습니다. 유현상이 형 자체가요. 그렇게 길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요 프로그램 들어오기 전에 엄청나게 준비하시고 예. 메모하시고 준비를 하는데 들어와서 하나도 써먹질 못하고 가요. 제가 옆에 다 보고 있잖아요. 유현상 씨 대본에는 깜짝 글씨로 뭐 빡빡하게 메모가 되어 있는데 말씀을 안 하셔. 그러니까 신문을 들고 다니는데 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 신문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혹시 그저께 신문일 수도 있겠다. 아니 왜 신문을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저는 왜 있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유현상 씨 요즘 뭐 주연 배우 이 노래 라이브로 하시기 힘드시죠 이제? 아니에요. 요즘 라이브로 저는- 하시면 며칠 저는 쉬셔야 요즘- 될 것 같아. 링게리도 맞으셔야 될 거고. 아니 전 요즘 아주 저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게 제 자신한테. 예. 그래도 요즘 백두산 공연을 하면 한 2시간 반 정도는 아직도 뛰어다니면서. 그리고 참 우리가 2주 전에 저희 밖에 있는 저 강세희 작가 결혼식 날인데 이 유현상님이 오셨더라고.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누구요? 뭐요? 작가 강세희 작가 결혼식 때. 기억 안 나세요? 아니 저는 지나간 일들은 그냥 너무 멋있으시네. 네. 아니 그럼 한 청취자께서 이번에 김지영 작가님 SBS 다큐에 나오셔서 호칭에 관한 소신 발언 너무 멋있었어요. 완전 공감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언제 저 못 봤는데? 이거 제가 지난 추석 때 했던 인터뷰 같은데 아마 다시 추석 틀어주신 때? 것 같아요. 네. 네. 아 다시 재방송한 것 같다. 네네. 예. 7272님께서는 김한국 씨가 왜 나오는 거예요? 유현상 씨 말빨이 딸려서 그런가요? 네, 그렇다고 뭐, 봐야죠. 아니죠. 그렇죠. 네. 그건 아니고. 아니 이거 내가 말빨이 내가 말을 좀 못하잖아 잘 이렇게. 자 그리고 김한국 씨 보니까 KBS TV쇼 설 연휴 때 진품 명품 거기 출연하셨죠? 예예. 그때 그 고려 청자 같은 게 나왔는데 그게 결과가 퀘스천 마크였다며요. 값을 못 매긴다. 그 1000회가 넘었어요. 예. 그 프로그램이 예. 역사상 최고가. 역사상 그래서 퀘스천 마크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이제 뒷이야기인데 실제로 이제 계속 제가 집요하게 여쭤봤더니 예. 감정위원들이 실제로 만약에 이거를 구매한다 그러면 40억에서 50억 정도. 경매 시장에 만약에 나간다면 만약에 거래가 이루어진다. 아,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한 40억에서 50억. 저 어때요? 그 4, 50억짜리 고려 청자 딱 보니까 1000년이 넘었는데 그 빛이 나는 거에 정말 예.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꼭 이 아까운 시간에 그 얘기 꼭 그러니까 해야 되나? 요건 좀 그만하죠. 네. 그래서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형님 제가 진행자예요. 아니 근데 직권남용이십니다 지금. 그래도 뭐 내가 뭐라 그랬어. 가겠습니다. 우리 사이가 달라졌어요. 줄여서 우사다. 오늘 토론 주제는요. 명절 음식 이것저것 가져가라면서 싸주시는 시어머니와 다 먹지도 못해서 가져가기 싫다는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조연아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어떤 내용인지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명절 연휴가 끝나자마자 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어머님께서 매번 싸주시는 음식을 정리하는 거다. 그래서 이번 명절엔 기필코 싸우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먹었다. 어머님, 이번에는 음식 하나도 안 싸갈게요. 매번 너무 많이 싸주셔서 지금도 냉동실 한가득이에요. 그러자 어머님은 대번 서운하다는 표정을 지으셨다. 아니, 너희 주려고 동그랑땡이랑 깻잎전이랑 고추전이랑 버섯전이랑 그래서 한가득 만들었는데 그럼 이거 누가 먹니? 그래서 어머니 제가 조금만 하자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가져가봤자 다 먹지도 못하고 버려야 하니까 저희는 이번에 안 가져갈게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대뜸 화를 내셨다. 아니, 너는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그 아까운 걸 버리니? 그렇게 싫으면 됐다. 다시는 안 싸줘. 이게 그렇게 화를 내실 일인가? 덜 만들고 덜 가져가서 덜 버리겠다는데 이게 효율적인 거 아닌가? 어머님을 정말 이해 못하겠다. 아마 이런 경험들 어느 가정이나 한 번 두 번씩은 있었을 것 같은 상황인데 김재영 작가님은 이번에 어머님이 음식 싸주셨어요? 어때요? 이런 상황이 되면? 저는 이번 명절에 친정만 가서 참 시댁은 안 갔다고 그랬지. 친정 어머니가 음식 싸주셨는데 네. 저는 이제 엄마랑은 오래 이런 전쟁을 했어요. 이게 저는 비단 시댁 그 시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식들이 아마 이런 문제로 부모님이랑 갈등을 겪으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자취할 때부터 엄마가 한번 집에 가면 막 이것저것 못 먹는 거 싸주고 그거 버리느라 또 시간 내서 냉장고 청소하고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싸웠고 지금 저희 이제 어머니는 딱 필요하다고 하는 만큼만 싸주는 게 이제 좀 습관이 되셨어요. 예. 저는 이번에 엄마가 싸준 거 집에 와서 가족들이랑 맛있게 먹고 딱 해결했어요. 그랬어요? 네. 지금 이런 앞서 우리가 에피소드로 들려드린 상황이 됐다 이거예요. 그럼 시어머니가 그래도 가져가라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지금은 끝까지 아니에요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말해요. 막 기분 나쁘게 됐어요 이렇게는 안 해도 지금 제 냉동실에 한 7년 된 가래떡이랑 얼린 곰국 이런 게 아직도 있어요. 이거를 제가 처분을 하는 것도 너무 시간이 걸리고 번거롭고 해서 그냥 귀찮아서 제일 깊은 데 넣어놓은 게 지금도 열면 저 안쪽에 그 딱딱하게 얼은 가래떡이 보이면 다음에 진짜 또 이런 거 받아오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항상 해요. 그 가래떡은 진품 명품 나와야 되겠네. 거기에 한 10년 묵혀서 그거 한 40억 받겠는데. 그 유현상 씨는 왜 김지영 씨 얘기하고 있는데 한숨을 푹푹 쉬고 계세요? 아니 그건 그렇고 여기 사연 보내신 분이요. 명절에 기필코 싸우지 어른들한테
이게 어른들한테 이게 할 수 있는 생각 이게 그립니까 이게 기필코 저는 그리고 어른이 이렇게 싸주시면 가지고 하고 기필코를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기필코 그 어른이 싸주신 음식을 주위의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멋지다. 예. 그렇죠. 예. 네. 김한국 씨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는 모든 일에 마무리라는 게 있어요. 예? 예. 학교도 끝날 때 담임 선생님이 마무리를 져줘야 집에 가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음식을 먹어도 그렇죠. 뭐 숭늉을 먹어야 끝나듯이 시댁에 갔다 올 때는 뭘 싸서 받고 손에 들어야 이게 시댁에 갔다 오는 거예요. 예. 그게 어른도 임무 끝이다 그래야. 저 같은 경우에는 처갓집하고 본가에서 음식을 싸주잖아요. 네. 갖고 와서 우리 또 며느리가 한테 또 싸줘요. 네. 어? 오고 가고. 그러니까. 예. 우리는 옛날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명절 때 되면 또 연예인 한 37년 하다 보니까 예. 지인들이 뭐 이렇게 보내주세요. 뭐 갈비도 보내주시고 그렇지. 과일도 보내주시고 뭐 이런 거 우리 다 두 부부가 그걸 어떻게 다 먹어? 예. 그거 다 싸주는 맛에. 그렇죠. 어? 나눠 먹고. 그렇지 나눠 먹고 이거 그러니까 갖고 하여튼 와서. 결론은 시어머님이 음식 싸주면 무조건 다 싸갖고 와야 된다. 이런 이거는 거죠. 우리가 뭐 앞으로 한 40년 지나서 뭐 캡슐 하나 먹고 버티더라도 캡슐이라도 싸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김지영 작가는 됐다고 안 가져온다는 거고 두 분께서는 무조건 가져와야 된다. 오늘 또 큰 싸움이 벌어질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사달 토론 주제 명절 음식 이것저것 가져가라며 싸주시는 시어머니와 다 먹지도 못해서 가져가기 싫다는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자, 청취자분들 벌써 문자 보내주시는데 한 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며느리가 둘이 있습니다. 저도 명절이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싸주었는데 시집 동생이 시어머니가 싸준 걸 휴게소 오면서 버리고 온다가는 소리에 그 다음부터는 먹고 싶은 것만 가져가라고 했더니 필요한 것만 싸가더라고요. 자, 아니 그 휴게소에 오다가 버리는 이건 좀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이거는 김한국 씨 말 맞다나 트렁크 싣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나눠 먹어도 될 텐데. 야, 그래서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냉장고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 뭐 이러는 차원에서는 뭐 이해가 될지 몰라도 저거는 말이죠 현행범으로 걸리면 언젠가요? 500만 원 이게? 이하의 벌금이나 한 2년 이하의 그런 법은 없고. 그런 건 없더라도 저건 괘씸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저건 좀 이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래도 저는 안 되겠죠 당연히. 네, 마지막 내용이 저는 마음에 드네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싸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같이 음식을 먹다가 좀 우리 집에서 뭐 필요한 음식 같은 것도 좋아하는 음식 같은 거 그런 거 저거 동그랑땡하고요. 저거 조금 돼지갈비 저거 조금만 사주세요. 뷔페식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며느리가 그럼 고르는 거야. 어머니 나 요거 그렇죠. 동그랑땡 네. 2개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돼지갈비. 산적 2개 그렇죠. 하고 요것만 가져갈게요. 네, 요것만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아까 김한국 씨가 얘기한 대로 뭐 현행범의 네. 그 유현상 타임이 일찌감치 온 것 같아요. 지금 아니요. 24분인데. 오늘 기대하십시오. 네, 오늘 아니 김한국 씨는 저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다 가져와야 된다는데 네. 갑자기 유현상 씨는 또 골라서 갖고 예? 온다고. 절충안으로 돌아섰어요. 골라 갖고 와야 된다. 그게 나쁜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나쁘다 좋다는 절충안이 얘기가 아니고. 아니라 예. 저는 이게 딱 맞는 게 한번 대가 그러니까. 없이 그렇죠, 주고받는 그렇죠. 걸 얘기 한번 들어봐요. 예.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선물은 상대방이 왜 고마워하냐 그건 선물을 주는 사람이 이게 이 사람한테 필요할까 이 사람이 내가 주는 것을 얼마나 잘 쓰고 활용할까를 고민하고 주는 물건이기 때문에 선물을 고마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머님이 아무리 부모님이 선의로 음식을 주셔도 그걸 가져가서 음식은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맛있게 먹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주는 사람도 주지 않는 게 저는 올바른 인간 관계에서 오가는 선물의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싸주는 음식이 집에 갖고 가서
맛없거나 못 먹을 음식을 안 싸줘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명절을 나름대로 보내고 나름대로 다 부모님 음식을 받아오기 때문에 명절이 지나서 사실 서로 나눠 먹을 그 상황도 아니에요. 이미 각자의 집에 너무 많은 음식이 쌓여있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7년 된 가래떡이 있다고. 그게 그러니까 버리는 게 마음이 좋지가 않거든요. 절대 그러니까 편하지 않아요. 떡국도 끓이기 좀 할지도 모르고 사실 귀찮다. 어른 가래떡을 잘라서 그러니까 떡국 만드는 그 것도 자르는 것도 쉬운 일도 힘들다. 아니고. 7년 동안 냉장고에 넣을 수밖에 없다. 네, 그 한 버리는 청취자가 지금 마침 그런 문자 보내. 명절 김지정 씨한테 보낸 문자예요. 명절 음식 꾸역꾸역 싸주시는 시어머니보다 7년 동안 냉장고 정리를 안 한다는 며느리가 더 이상하네요. 가래떡이 무지개 떡 될 기나긴 시간입니다. 김지정 씨.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게 버리는 마음이 절대 편하지 않아요. 정말. 네, 그 부모님이 얼마나 성의를 들여서 그걸 해주셨는지 알기 때문에 버리는 마음이 진짜 편하지 아니, 않아서. 얼마나 싸줬는데 7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필요한 만큼 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제가 좀 저희 시어머니랑 제가 항상 내심 좀 약간 이건 너무 하셨다 싶은 건 저희 시어머니가 냉장고에 뭐 쌓아놓는 거 정말 싫어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먹어 하면서 저한테 다 이렇게 싸주시니까 오히려 저는 냉장고에 그런 것들을 쌓아놓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설은 좀 음식을 싸주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겨울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추석도 우리가 이런 경우가 벌어지면 거기 이제 오곡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일도 있고 뭐 감자도 있고 무도 있고 이러는 거를 갖다가 휴게소에서 서로 나눠 먹는 거 어떨까요? 오. 사과를 한 서로 열-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다 공간을 만들어서 부스를 만들어 놓고 사과를 10개 갔는데 우리는 두 식구가 사과 그렇지. 10개를 예. 다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요건 몇 개 딱 놓으면 필요하신 분이 갖고 가고. 즉석에서 장터를 그렇지 열자. 그렇지. 뭐 사고 파는 것보다 이제 정을 주고 받는 거. 예. 요거 어떨까? 그러니까 송편 내가 그렇지. 10개 줄 테니까 당신은 사과 2개를 주시오. 그렇죠. 우리 송편 둘이서 한 20개 다 못 먹으니까. 네. 아니 근데 그 음식이 예. 그게 어떤 음식인지도 모르고 맞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긴 보기에는 한국 씨, 한데. 그러니까 한국 씨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 사과나 난 이런 거 사과, 파, 하여튼 뭐 감자 이런 걸 얘기한다. 왜 추석이 나와? 그 아이디어 얘기 뭐 추석이든 설이든 간에 예. 또 한 분께서 아무래도 이분은 저 며느리실 것 같은데 문자 보니까 안 싸간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못 먹겠으니까 안 싸가는 거지 맛없어서 안 싸가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전 맛없어서 안 싸가는 게 아니라 못 먹으니까 안 맞아요. 싸가려고 저는 그런다. 이게 정확하고 제가 오늘 사례에서 가장 좀 이런 건 정말 문제다 싶었던 건 이런 식으로 며느리가 어떤 의사표시를 했을 때 시어머니들이 대부분 너무 화를 내거나 너무 서운해하세요. 저는 근데 어른과 어른이 하는 대화라면 서로 상대방이 진심을 드러내고 진심을 수용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며느리가 이런 얘기 얼마나 사실은 오랫동안 벼르고 별렀다 어렵게 하는 얘기인데 그냥 막무가내로 서운해하시면 사실 며느리들은 그냥 항상 불편해하는 거죠. 시부모님과의 관계를. 근데 만약에 지금 아드님 계시잖아요. 네. 아드님 있을 때 그 마음 있잖아요. 아들한테 하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 네. 그 어머님이 바로 며느리한테 하고 싶은 그 마음이랑 똑같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음식이 참 정성도 들어가야 되고 마음도 만약에 싫으면 그거 싸주겠어요? 참 그 하드랑 가사만큼이나 어렵네요, 형님 말씀이. 그래서 며느리들이 보통은 준비를 조금만 하자고 하죠. 이런 문제를 나중에 안 만들고 어머니 간단하게. 왜냐하면 예전에는 명절이 좋은 음식을 모처럼 먹을 수 있는 기회였지만 사실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좋은 음식을 먹다가 명절이 오는 거기 때문에 네. 명절 음식이 더 이상 특이한 시대도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유현상님하고 김한국님은 시어머님의 정성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다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아까 유현상 타임에서 약간 좀 절충안으로 돌아서시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다음에 예, 괜찮은 김지영 것 같은데? 작가는 그래도 갖고 싶은 간 것만 가져오고 싶은 것만 가져오게 해달라 이런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가래떡은 갖고 가서 떡라면 끓여 먹을 때 넣고 전 같은 건요 김치찌개에다 때려 넣으면은 네. 그거 맛있다니까. 좋습니다. 예. 자, 조금 있다가요 더 해보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 우리 사회가 달라졌어요. 주제는요, 청취자 여러분, 명절 음식 이것저것 가져가라며 싸주시는 시어머니와 다 먹지도 못해서 가져가기 싫다는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문자 계속 받겠습니다.
강수빈의 며느리 들었습니다. 아마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이 노래 들으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괜찮네요. 어머니 네. 이것 좀 드셔 보세요. 그러니까 저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잘 살 거예요. 네. 어머님 우리 애 좀 맡아주세요.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공호부인님께서 진짜인지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재미난 일화가 명절 때 시어머니께서 구미구미 싸주신 거를 며느리는 아까 청취자 말처럼 고속도로 휴게소에 다 버리고 집에 도착할 즈음 시어머니께서 전화로 얘야 요번 땅 보상 받은 돈 3억을 같이 넣었으니 요긴하게 잘 쓰거라 했는데 이미 다 버리고 온 터라 며느리는 망연자실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수갯소리겠죠. 그럼요. 진짜 말도 안 되네요. 진영 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저는 이런 식의 얘기 들으면 정말 화나. 저 이제 유튜브 같은데 나오면 밑에 댓글에 뭐 김진영 씨 그렇게 멋대로 살고 나중에 뭐 상속도 받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상속 재산은 부부간에도 고유 재산이에요. 저희 남편이 시부모님 재산 상속받아도 그거 제 몫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자, 교통정보 잠시 듣고 와서 청취자 한 분하고 전화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이 달라졌어요 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이 후끈후끈합니다. 6633님께서 김지영 작가님은 남편분한테 음식 권유할 때 혹시 없어요? 그때 남편이 거절하면 남편분께서 섭섭해하지 않나요? 시부모니 입장도 같은 거예요. 김지영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사실 이런 상황을 전혀 섭섭해하지 않는데 저는 선이라는 게 내 마음이 아무리 좋고 선의로 출발했어도 그게 표현되는 행동이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저는 그 행동까지 선의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저는 선생님을 유현상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요. 네. 그렇다고 제가 맨날 선생님 집 앞에 서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아니 괜찮아요. 그렇다고 선생님이 제 마음을 받아주실 의무도 없죠. 사실은 제가 아무리 좋아서 했어도 그 표현되는 행동을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행동을 준다면 저는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어요. 백두산 때 그 몇 명 골수 팬들이 늘 따라다니는데 하루 안 따라오면 굉장히 섭섭해요. 타고난 연예인. 아니 여기 뭐말 나온 김에 백두산 팬분들 지금 집에 오고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없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김정 작가 얘기는 내가 좀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그렇죠. 그 그게 선물도 관계에서 오가는 그렇죠. 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알겠어요. 8222님께서 요즘은 명절 음식이 아주 특별한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원하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음식을 싸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꼭 음식을 바리바리 싸주는 것만이 자식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시어머니들도 아셔야 합니다. 아마 시어머니 같으세요. 이 문자 보내주신 분. 그런데 세상 바뀌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는 농어촌 같은 데는 네. 거기도 한 80 넘으신 이제 시어머니들은 네. 사실 싸줄 게 없잖아요. 네. 뭐 그렇죠. 또 겨울 얘기하는데 겨울엔 더 싸줄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 헐에도 진짜 뭐 전이라도 하나 더 싸주고 네. 싶고 고추장 참기름 그런 그렇죠. 마음을 또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죠. 묵 같은 거. 그럼 어머니가 그렇죠. 식혜. 예. 예. 불암산 정여사님. 내 아들, 내 손자, 손녀 먹이려고 음식 싸주는 거지 누가 지 먹으라고 싸주나? 누가 며느리 먹으라고 싸주는지 아나 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불암산 야. 뭐 이게 서운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도 그거 냉장고에 정리하고 차려서 뭐 손 쓰는 거는 며느리잖아요. 저는 며느리가 거절할 권리도 있다고 봐요. 알겠어요. 자, 청취자분 전화 연결돼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인천에 사는 이진아라고 하고요. 예. 결혼한 지 7년 됐고, 아기 2명 키우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에피소드 들으셨고 저희 세 분이 함께 이야기하는 거 다 들으셨을 텐데 어느 쪽의 의견이세요? 저는 아무래도 김진영 작가님 쪽의 의견입니다. 김지영 작가의 의견. 자, 네. 어떤 이진아님은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자꾸 이것도 가져가 저것도 가져가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주시는 게 뭐 그러니까 아들이나 며느리 입장에서 그게 필요한 거면은 당연히 기분 좋게 받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안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요번에 설대 시댁 방문하셨고요. 네네네. 어디이세요? 부천이요. 아, 그럼 뭐 같은 동네시겠다. 인천 부천이면. 네, 한 30분 정도밖에 네. 안 걸려요. 이번에 시어머니께서 뭐 싸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잘 안 받아가는 걸 알고 계셔서 이제 막 음식 같은 거를 싸주지는 않으시고 저희 신랑이 김을 좋아해서 김을 사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김만 받아서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일찌감치 정리가 됐구만 여기는요. 예, 김이나 음식이나 뭐 받아오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좋아하는 김을 사놨다가 네. 얘야 이거 가서 네네. 우리 아들 먹여라. 그래도 이런 식으로 주시면 감사해요.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받아올 수 있죠. 자기들한테 이제 필요한 거니까 네. 부부한테 필요한 네.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왜 이게 진영 씨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필요한 거. 아까 네. 저 그러면. 3시 17분에 네. 3시 17분에 유연상 타임 왔을 때 네. 형님이 절충안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근데 이분은 왜 그러세요? 이진아 씨? 아니 이진아 씨는 저거죠. 굳이 집에 가서 안 먹을 거를 싸주는 거는 옛날에 다 정리가 됐다 이거예요. 그거죠? 필요한 거 예, 맞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은 좀 이렇게 선생님 뭐 처음에 싸달라고 어른이 주는 거면 받아야 된다고 시작하셨잖아요. 그랬나? 네. 하여튼 뭐 김한국 씨 얘기나 유연상 씨 얘기나 다 비슷한 얘기 같고 언제부터 그렇게 하기로 정리를 하셨어요? 결혼하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네, 아무래도 음식을 받아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신랑이랑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어머님이 주시는 음식을 다 받아왔는데 이거 결국에는 아기가 없을 때 다 먹지를 못하니까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신랑한테 해도 근데 신랑은 이제 어머님이니까 이제 말 받아오지 못하지. 말자는 말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도 안 버리고 계속 냉동실에 계속 차곡차곡 쌓아놨죠. 그래서 근데 가래떡 이제 한 5년 보관하고 그러셨어요? 아니 저희는 이제 다 정리했습니다. 네. 네, 그 네, 음식 네. 받아오는 게 뭐 이렇게 힘드실까? 그냥 가져오셔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지고 와서 바로 버린다고 하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놔뒀다가.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을 진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가져와서 버릴 음식을 받아오는 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맞아요. 바로 이거예요. 아니 왜 음식을 버린다고 일단 그런 생각을 며느리들이 하세요?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와서 버리는 마음이 정말 편치 않고 주위에 사람 없어 같이 노남 아, 못 다 각자 자기 집에서 받아오는 게 있죠. 나눠 먹을 상황이 안 돼요. 다 야 너 그냥 이거 가져가 이러면서 서로 그러거든요. 저는 사실 우리 큰 집에서 이제 차례를 지내는데 음식을 안 싸주면 좀 섭섭해요. 다 드세요 그런 거? 그러면 와서 얼마나 그래요. 그 정성 예. 같은 게 얼마나 그게 들어가 있는 음식인데 그리고 맛있는 것만 요거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안 싸주는 거 한 번을 그래서 안 싸주면 오히려 네, 섭섭하다. 섭섭하고. 예. 자 이진아님, 네. 그래서 이제 신랑하고 결혼하시고 이제 지금 7년 차 부부신데 2년 지나면서부터 신랑한테 네. 난 이거 가져와 처치걸 하니까 가져오기 싫어요. 그러면 남편이 서운해하고 또 시어머니도 이제 나중에 또 갈등 생기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랑이 그 말을 되게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엄마가 생각해서 주시는 건데 그냥 받아와서 먹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제 동의를 하다가 나중에 음식이 많이 쌓였을 때 신랑한테 나는 이거를 도저히 먹을 수가 없으니 오빠가 요리를 해서 먹던 네. 아니면 버리던 이제 오빠가 선택을 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도 그 많은 음식을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스스로 버리게 된 거죠. 네. 근데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신랑도 이제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어머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명절 때 가서 네네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마음은 알겠는데 다 버리니까 처음에 조금만 싸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신랑이 이제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네. 네네네. 신랑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신랑이 결혼을 하고 나더니 또 이제 자기 와이프 얘기만 듣고 나한테 이런다고 되게 섭섭한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제 또 신랑이 조금만 싸달라고 했는데 그 조금만의 기준이 저희와 너무 다른 거예요, 어머님은. 네. 결국에는 항상 많이 싸주시고 그러셨는데 그거를 사실 수없이 많이 반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자꾸 어머님은 주려고 하세요. 뭐 무언가를 항상. 예.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저게 있어요. 명절 음식이라고 다 맛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명절 음식은 구색을 갖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이거 내가 갖고 있어봐야 잘 안 먹을 것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싸서 보내면 가져가는 며느리도 처치곤란이지. 그래도 그냥 받아오세요. 그래도 시어머니 받아와야 된다. 마음이 그러니까. 자, 이진아 청취자님 지금 문자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다른 청취자분들 몇 분 문자 소개해드리고 더 얘기 좀 해볼게요. 한 청취자께서 네.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싸준 음식을 안 먹어요? 못 먹을 음식인가요? 예, 대답해 보세요. 예, 신랑이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에요. 못 먹을 음식이 아니고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다. 싸우는 음식이. 네. 또 9469님.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네네네. 어머니의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닙니다. 그 음식 덕분에 어머님의 존재감과 어머니의 무한 사랑입니다. 50이 좀 넘어야 이해합니다. 젊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직 50이 되지 않아서는 모르겠지만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법이 꼭 음식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부모된 입장으로서 꼭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부모면은 당연히 자식이 원하는 거를 더 잘 캐치해서 자식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어요. 이게 50 전에는 저도 도라지 나물 묻힌 거 있죠. 허옇게 한 거. 예. 그다음에 무나물이 있어요. 네, 무나물. 그 삶은 50, 거. 50 전에는 손이 잘 안 가더라고. 네. 50이 넘으니까 손이 가더라고. 예. 그런 것도 막 싸주시거나. 예, 그것도 버리기 아까우니까 이제. 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꼭 이렇게 꼭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는 자체가 사실 그럼 이렇게 한마디만 어머님 싸주신 음식 너무 잘 먹었어요. 맛있어요. 많이 안 먹었어도 감사합니다 하면 어머니 얼마나 좋아할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식적인 관계 아닌가요? 잊지도 않은 걸로 막 감사. 저거 아니 근데 그러니까. 어른들한테는 네. 선의적인 그런 거짓이 조금 섞인 그런 마음에 그런 인사 정도는 할 줄 아는 알겠습니다. 것도 좀 지혜롭게 다는 거 아닌가? 우리 유현상 가족인데. 형님. 제가 지금 전화 청취자 연결됐으니까 예, 예. 먼저 여기 전화. 청취자분하고 인사 좀 드리고 이진아님 네. 시어머니께 한 말씀 해주시고 네. 인터뷰 마감해 볼게요. 자, 시어머니께 한 말씀 해보세요. 이 음식과 관련해서. 네. 어머님 저 진한데요. 제가 어머님이 싫어서 음식을 안 가져가는 게 아닌 건 아시죠? 저는 늘 어머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대하기 위해서 저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늘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항상 건강하세요. 네. 훌륭하세요. 예쁘다. 감사합니다. 인천의 이진아. 네, 유현상 청취자였습니다. 형님. 전화 감사합니다. 이진아님. 네, 감사합니다. 뭐. 그 형님은 그 미국 노래를 많이 하시고 또 미국에서 사셨고 미국도 이제 그 부모님하고 모였다가 가면 베이컨이나 소세지, 햄버거 이런 거 좀 싸주나요? 야, 이거 지금 개그하는 거야? 아니 진짜 궁금해서. 자, 아니야. 거기서도 우리 서름씩 차례 지내고 뭐 이렇게 아니 다 미국 싸- 사람들. 아 미국 아메리칸. 그렇지 말이지. 미국 진짜 사람들 사람들. 미국 시어머니가 미국 며느리한테 소세지 남은 거 베이컨 남은 거 이런 거 좀 싸주나. 신년조국이 이런 거? 그거 저분한테 한번 여쭤봐 트럼프한테. 좋았어요. 트럼프 좋았어요. 괜찮았어. 괜찮았어요. 야. 자, 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상황 에피소드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30초씩만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저는 무조건 싸갖고 가야 된다가 원칙이었는데 예. 오늘 좀 듣고 보니까 그래 신식 며느리가 또 신식 내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만 먹을 만큼만 한 2끼 정도 먹을 만큼만 싸주자. 그냥 가는 건 좀 그렇고 저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김지영 작가님. 네, 저는 이런 뭐 감정을 표현하거나 내심을 표현하는 며느리들이 못됐다, 뭐 예의 없다 이런 식으로 폄하되는데 방금 통화하신 분 마찬가지로 정말 진실된 관계를 쌓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런 며느리들이 착하다고 생각해요. 없는 말 하고
없는 표정 짓는 며느리보다 훨씬 솔직하고 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깨끗하게 소통하는 게 네. 낫다. 그 마음을 좀 헤아려 자, 주시면 유현 근데 사장님. 저 진실 이런 거는 어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어른들은 다 모르시는 알아요. 것 같아요. 아니 다 알아요. 그 진영치 시어머니만 말고 다 압니다. 네, 그래서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머님 그 싸주시는 음식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중에 좋은 뭐 시간에 많이 편하게 이야기할 시간에 어머니 사실은 내년부터는 그거 괜찮아요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눠서 서로 이렇게 우리가 가족 아닙니까? 가족. 그리고 어른들 말 들어요. 그럼 어른들이- 선생님 제 가래떡은 어떨까요? 그냥 버릴까요? 꺼내서? 그거 절 주세요. 네. 저 주시면. 네. 맥락을 좀 벗어나신 좀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하여튼 오늘 저 세 분의 이야기는 그래요. 예, 처음에 완강하게 안 가져온다. 그래도 가져가야 된다. 여기 출발을 했지만 김한국 씨도 이제 대안을 제시하셨고 깨끗하게 소통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코너 아니에요? 이게 그럴 거죠. 풀어보자는 거 아니에요? 자, 김한국 씨, 이 세상 시어머니들이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예? 시어머니들이 예. 청춘은 건강가? 아니에요. 아까 저 김한국 씨도 잠깐 얘기했는데 손잡아줘요. 뭐예요? 이하이의 손잡아줘요. 그런 노래가 들으면서 있어요?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